광주에서 경찰관이 네. 이제 그 스토커, 네. 뭐 스토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이 사망하는 네,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죠. 피탄 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또 아이고 원래 우리 형사들이 그러잖아요. 권총 그거 필요 없다고 무겁기만 하고 권총 그거 사용도 못하는 거 던져서 잡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네. 그리고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근무했을 때보다 요건은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많이 좋아졌죠. 그 무기 사용 요건은 좀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좀 있는데 요 내용이 보니까 발생한 게 26일 날 새벽 3시 10분이더라고요. 네, 광주에서 그랬죠. 예, 광주, 광역시, 동구, 금남로가 그 번화가예요. 중앙로, 있는데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에서 네. 골목에서 스토킹 피의자 51세예요. 나이도 51세 많아요. 네,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여성 2명을 졸졸졸 따라가는 네, 예, 그러니까 예. 여성 둘이 수상한 남성이 우리를 쫓아온다 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네. 요즘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경감 하나, 네. 순경 하나 2인 1개조 순찰팀인 것 그렇게 돼 같아요. 있더라고요. 네. 예, 그 2명이 출동해서 이제 그 사람을 발견을 한 거고. 예,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쇼핑백에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여성분들 예. 따라갔으면. 그래서 뭐 1차 그 흉기를 갖고 달려들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테이저건을 쏜 것 같습니다. 테이저건을 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테이저건 경찰 내가 우리 내부에다도 몇 번 얘기했어. 한겨울에 테이저건은 있으나 마나요라고. 그렇죠. 이거 그 패딩 두꺼운 거 네. 입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테이저건은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어떤 다른 수단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현재로서는 테이저건을 쓰는 것 같은데 테이저건 쐈지만 뭐 그거 빗나간 게 아니에요. 맞은 거지만 두통으로 뭐 일부 보도는 또 빗나갔다고 나오더라고. 네. 빗나갈 수가 있나요? 앞에 쐈는데. 그래, 바로 앞에 쐈는데. 예, 네. 그래서 아마 이 두꺼운 옷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또 그게 이제 또 흉기 휘두르는 놈한테 자극을 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흉기 들고 달려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조장이지 이제.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턱하고 목 부위에 아유,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었더라고 흉기에서. 예. 그래서 테이저건 쏘고 칼로 휘둘러서 다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포탄도 한번 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공포탄. 예. 앞에 장착돼 있으니까. 네. 이제 자기한테 달려드는 거를 비끼니까 또 순경 쪽으로 달려들으니까 공포탄을 쐈던 것 같아요. 테이저건 쏘니까 순경한테 달려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피하니까 공포탄 또 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달려들으니까 이제 실탄을 쏜 건데 세 발이 발사가 돼가지고 아마 상체에 네. 맞아서 병원에 옮겼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사격 훈련을 할 때요. 이 권총 사격을 할 때 타겟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배꼽 아래로만 타겟이 돼 있어요. 네, 가슴 예. 쪽으로는 없어요. 네, 예. 배꼽 아래 밑 한쪽으로만 있어갖고 요 복부 쪽을 맞으면 2점이에요. 그 양 허벅지를 맞아야지 5점 줘요. 네. 이게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 하체만 타겟을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하탄소라는 거예요. 네. 상체에다 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상체에 3발을 맞고 죽었으니까 교육훈련 받으면서 허벅지 쏘라고 그랬는데 왜 상체에다 3발 쏘았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이 상당히 시끄러워졌죠 이게. 근데 교수님 좀 엉켜가지고 예. 붙어갖고 하는 상황에 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뭐 이 진술을 들어보면 뒤엉킨 상태다. 예, 칼을 들고 예. 들어와서 찔렀고 목하고 턱부에 찔러서 피투성이 됐고 계속 달려드는 순간이니까 이 아주 완전히 맞붙은 상태에서 이게 내려서 쏘는 거는 거의 가능하지 않았다. 접전 상태. 이런 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입장은 경찰이 실탄 사용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걸로 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적절했는지는 좀 따져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이제 이게 피해의식이 있어요, 경찰들이. 광주경찰청 직장협회 회장단 이쪽에서 성명이 나왔네요.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네.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우리 동료들이 어떤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그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이거는 이제 진상을 아마 따져볼 거예요. 네. 근데 동영상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 나왔어요. 요즘 보셨잖아요. 바디캠도 있고. 근데 엉켜 있는 상황인데 뭘. 그러니까 그리고 칼을 막 휘두르는 판인데. 그렇죠. 얼굴까지 이게 지금. 이런 경우라면 자기 방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경찰도. 아주 긴박했고 무기 사용의 사용이 필요했고 네. 무기 사용 전에도 상당한 상응한 조치를 했단 네, 말이에요. 예, 예. 애초부터 빠바방 쏴댄 거 아니냐. 네. 멈춰라 신분증 보자 하다가 안 들고 칼 들고 흉기 딱 꺼내니까 테이저건 쐈고 테이저건 안 쓰러지고 또 칼 들고 덤비니까 공포탄 한번 쐈고 또 공포탄 쐈는데도 여전히 공격하니까 이제 실탄 사용을 한 건데 뒤엉킨 상황에서 하체를 보고 조준에서 사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봤는데.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경감님 하신 자위적 사격은 잘했다고 봐요, 저는. 제 주변에도 열이 멸다 그러고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게 공권력이 너무 네, 저하되고 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너무 저하되고 강력 범죄가 이제 잇따르니까 강력 범죄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진압하는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의 무기 사용 요건은 엄정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아니, 그건 맞는데 이사는 저는 아니다 싶은 거죠. 제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안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면 칼 막 난도질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관 2명이 테이저건 쓰고 제압을 하면 보통은 항복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이게 빙빙 돌아가고 이 난리 치는데 이거 어떻게 봐주냐고. 이게 작년에도 전남 지역에서 작년 4월 달에 네, 네. 11월 작년 4월에 길이 25cm짜리 네, 톱 네. 들고 예, 톱 들고 경찰관 막, 3명 예. 휘둘러 가지고 경찰관들이 톱에 의해서 다쳐가지고 2달 이상씩 치료한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총기 사용도 안 해가지고 오히려 왜 총기 사용 안 했냐고 이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남 지역에서 요번에 또 발생한 거예요. 이게. 다만 이제 이 경감 같은 경우는 이 봉합 시술하고 지금 입원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얼굴은 버렸다고 그래요. 많이 다쳤을 내가 텐데. 살짝 알아봤는데 예. 얼굴 쪽을 너무 많이 다쳐갖고 예. 나이는 52세지만 얼굴 완전히 그 흉터가 이만큼 남으셨을 엄청 남을 것 텐데요. 같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그거 훈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 경찰관에 이제 내친 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경찰관의 무기 사용 요건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 무기 사용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어떤 경우라도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정당방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긴급 피난하는 네, 과정에서 무슨 도망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경우는 경찰관이 어떤 경우도 총기 쓰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건. 그거 이외에 이제 반드시 무기 사용이 필요한 거는 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경범죄 저지르는 사람, 길거리 오줌 싼 사람이 덤비고 도망간다고 그래갖고 총 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사형, 무기 또는 3년,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했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의 죄명은 돼야 돼요. 근데 교수님 이 규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이건 3년짜리 이상 되는 거야 하고 판단해가지고 총기 쓰라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좌우지간 그러니까 그냥 바꿔서 얘기하면 강력범죄 아니면 아예 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국은요, 자, 덤비면 쏘잖아요. 미국은 뭐라 돼 있냐면요. 좌우지간 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깔끔해요. 근데 그 총기를 갖고 있잖아, 그 나라. 총기 가지고 칼도 마찬가지예요. 칼도. 그래서 적어도 3년 이상의 죄를 에이. 범했거나 범할 만한 범했다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를 순간적으로 경찰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어요. 체포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네. 경찰관의 그 집행 과정에 항거하거나 도망가려는 경우에도 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장기 3년, 그다음에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관을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쏠 수 있어요. 이거 다 뭐 왜 갖고 하면 뭐 되냐고 이게 판단이.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이 이 범행을 하고 있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3회 이상 멈추라고, 뭐 이를테면 뭐 칼 같은 거, 무기 같은 거 들고 설치면 내려 했는데도 3회 이상 해야 돼. 3회 이상, 네, 3번 이상. 네. 그런데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저항하면 총기 쏠 수 있고요. 당연히 대간첩 작전이야. 얘기할 것도 없이 쏠 수 있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경찰 무기는요, 권총, 그 다음에 소총도 해당되고, 네. 도검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기됐고요. 근데 이제 요거 저 있을 때는 없었던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생겼어요. 하도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이 논란이 있으니까. 네, 네.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그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그러니까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생겼어요. 네. 그게 2019년도 5월에 시행돼 가지고 11월 달부터 이제 시작됐는데요. 네. 요 5단계로 돼 있어요. 순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그 사람한테 절대 무기 쓰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은 순응하는 단계에서 뭐 수갑을 채운다든지 이런 거 쓸 수 있겠지만 순응, 그다음에 소극적 저항이죠. 네. 이것도 무기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적극적 저항이죠. 여기도 이제 무기는 좀 생각해봐야 돼요. 네. 테이저건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폭력적 공격. 여기서부터는 경찰이 무기 써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요번의 경우는 무슨 공격이었냐면 5번째 항목, 치명적 공격. 네. 흉기 들고 다녔어요. 예, 이거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근데 요번엔 치명적 공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는 거는 뭐 합리적이에요. 네. 그거 안 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목숨이 옆에 있는 경찰은 다칠 수 죽을 수 있는데. 있으니까요. 동료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이 무기사용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 돈에서 총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말장난이에요. 시민 그러니까 입장에서. 막 칼 들고 막 덤비는 그 순간에도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합리가 돼. 필요한 최소한 돈에서 무기 사용을 하도록 돼 있어. 요 규정에 항상 경찰들이 걸려가지고 징계 먹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경찰관의 무기 사용 요건을 때문에 경찰들이 총을 이제 그동안 못 썼던 건데, 아마 요번 사건은 이거 관련돼서 요 무기 사용 요건이라든지 아까 했던 그 규칙 있잖아요. 요거하고 대비해 가지고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밤늦게 여자 2명 찔르겠다고 칼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경찰 무장한 경찰이 말리는데 칼 들고 덤벼갖고 칼을 휘두르는 판인데 뭘 총기 사용 규칙이 뭐가 필요해요? 이 건 같은 경우는 테이저건은 효과도 없었지. 그것도 교수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추운엔 테이저건이 소용 없대요. 교수님 말씀대로 소용없어요. 가지고 있고는 안 되니까 그 고무탄을 쏘더만요. 근데 고무탄 맞으면 잘못하면 그거 관계 없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고무탄을 하차에 막 쏴도 되잖아요. 죽진 않으니까. 그래서 보완해줘야지. 지금 경찰이 쓰고 있는 게 389경 네, 리볼버거든요. 너무 세 사실은. 세긴 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국 정밀 기계 만드는 데서 네. TT 권총을 만들었었어요. 2.0구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총알이 딱 요 볼펜 요만큼 자르면 딱 맞겠네요. 그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는 총알이 있어요. 틱 하고 나가요. 네. 총이. 요거 맞으면 이제 죽지 않는다 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거 맞고도 신창원이 막 덤볐잖아요. 그거 소용없어요. 네. 그래서 막 덤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8은 너무 세고요. 예, 그러니까. 예, 또 45는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시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 경찰 대부분 9mm 쓰잖아요. 이거는 죽지는 않으면서 제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이러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지 무슨 언제적 지금 6혈포 38을 써 지금. 예, 좀 이거를 좀 개발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교수님. 저기 그 탄창 쓰는 거는 떨어지거나 하면 오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리볼버 형식은 오발 사고는 안 피스톨이 나잖아요. 돌아가는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한 건 좋은데 지금 경찰이 계속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난동으로. 원래 그 티티곤 정도 클립으로 해가지고 네. 자꾸 엉켜. 네, 그게 탄창이 원래 땡겨. 문제예요. 예, 예. 그래서 신창호이 눈앞에 누구 놓치고요. 네, 예. 딱딱딱딱 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그 총이 거의 폐기되다시피 해서 티티곤 총 2.29경이었었는데 네. 저도 그거 갖고 있었는데 그거 안 썼거든요. 다 폐기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이거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뭘 연구를 좀 해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은 사람한테 죽을 짓 했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어찌됐건 뭐 생명이 사라진 거는 안타까운 아니, 근데 일이고 나쁜 사람 이게. 맞아요. 교수님.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 나쁜 사람인 거. 목에 제대로 찔렸으면 이 경감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죽었어요, 이거. 제대로 예, 말했습니다. 말이 되냐고. 54세네 이 경감. 예, 이게 저 본격한 사람은 51세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경찰의 무기 사용 요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예.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당분간 시끄러울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그 경찰관 총기 아, 사용.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그럼- 경감님. 고생했어요. 뭐 저 치료라도 예. 좀 성형 수술이라도 잘했으면 아, 이 좋겠습니다. 뭐야, 그게 얼굴에.